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기화를 막았어. 네, 그 재액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사 입장에서는 뭐 이뒤를 보나 저로 보나 그러네. 우리나라를 당연히 1순위로 네.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그 선사들, 그러니까 발주는 그러니까 한국에다 다 넣자. 그러다 보면은 저는 흑자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이 저는 확 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500억 흑자 턴어라운드. 그러면 여기서 뭐 1000억, 2000억 가는 거면 또 금방이거든요. 네. 투자자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 만렙 핫 이슈. 자, 주식아. 조선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뽑은 첫 번째 핫 이슈는 뭐지? 국내 조선업계가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작 수주한 선박을 만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야. 네, 전 세계 발주량 감소에도 한국 조선업계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점한 시장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시장을 독점한 거예요? 고부가 같이. 고부가 같이. 네. 마진이 많이 남는 LNG선이죠. 네. 왜 그러냐면 한국 조선사들이 그 시장 점유율이 21년도 10월 달에는 33.2%였어요. 네. 근데 22년도 10월 달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42%로. 중국 같은 경우 21년도 10월 달에는 49% 정도였는데 중국이 높네. 네, 근데 22년도에는 45%로 줄었고 오히려. 그래서 일본은 21년도 10월 달에 11% 정도였는데 6.6% 정도로 이제 확 낮아졌죠. 원래도 미미했는데 더 낮아졌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 그 선사들, 그러니까 발주는 그러니까 한국에다 다 넣자. 그러네.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뿌듯해요. 이거는 예, 뭐 국뽕이 아니라 네. 뿌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대형 LNG선 네. 전체 발주가 이제 137척이었는데 네. 한국이 따낸 게 이제 108척. 음. 그래서 중국이 나머지 29척을 수주를 했어요. 받았는데 중국은 저는 확 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후동중화조선한테 우리 LNG선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글래드스토노라는 LNG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게 2018년도에 네. 엔진 문제로 고장이 나버렸어요. 호주 멈췄어요? 해역에서. 네, 아예 멈춰버렸어요. 이게 하나에 최근에는 신조성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네. 한 2.5억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당 그러면은 거의 뭐 3,50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선박인데 3,500억짜리를 2년밖에 못 써? 네, 결국 수리도 못했어요. 수리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수리도 못하고 그냥 폐선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 해상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이제 고장난 선박으로 보험금 네. 타낸 게 한 4,400척 정도 되는데 네. 여기서 청구한 비율의 90%가 중국 배였어요. 아이고 네. 확실한 자료가 있으니 네. 중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랄라. 예. 일단은 일본 쪽도 원래 조선 쪽에 기술력이 굉장히 네.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모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동그란 화물창 안에 그 LNG 가스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일본식 배가 이제 대세였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화물창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배 자체를 아예 그냥 화물창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죠. 배 자체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어떤 창고인 거고 그 자체가 배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최대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발주사 입장에서는 네. 경제성이 더 좋으니까 이쪽을 또 고려하게 되고 네. 또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스다 보니까는 네. 가만히 내비두면 이제 알아서 좀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천연가스의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조차도 아깝죠. 아까워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기화를 막았어. 네, 그 재액화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발주사 입장에서는 뭐 이뒤를 보나 저로 보나 그러네. 우리나라를 당연히 1순위로 네.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빠져나가는 LNG를 딱 잡은 데다가 그 저장고에다가 그냥 배를 붙여가지고 띄웠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자, LNG선 덕분에 상반기에 수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네, 2023년에는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조선업 수주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그 지표상으로는 나오고 있다. 2008년, 2007년에 조선업을 들여다보면 그때는 울산 쪽은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들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 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물고 다닌다. 물고 다닌다. 개는 손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개도 네.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네, 물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호황이 있었죠.
저는 조선주는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저는 흑자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이 저는 확 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흑자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이게 뭐 500억 흑자 턴어라운드 그러면 여기서 뭐 1000억, 2000억 가는 거는 또 금방이거든요. 네, 이제 네. 비용을 어느 정도 줄이고 효율성만 네. 높인다라고 네. 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LNG 선박은 고마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위 그러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잔푼돈 모아서 네. 수주 실적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만 수주하면은 그 자체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2억 5천만 예, 불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수주하면 이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수주 행렬에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원래 이제 그 선박을 만들 때 용접이 전체 공정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잘 때워야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선업이 조금 사양 산업처럼 좀 이러다 보니까는 인력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지금 이 용접을 하는 인원들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선박 공정도 밀리게 되고 네. 그러다서 이제 납기 지연까지 이제 보상금까지도 이제 좀 생각을 하는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력난이 문제네요. 그렇죠. 인력난은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용접용 로봇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대략적으로 용접 작업의 한 70% 정도를 로봇이 이제 대체를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업자들이 조금 더 일을 생산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무게를 좀 더 견뎌야 되고 피로가 좀 덜어야 되니까 그렇죠.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이제 입는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2030을 해가지고 스마트 조선소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인데 네. 여기 이제 로봇이라던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 조선소를 운영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비전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저는 자율 운영 조선소라는 네. 것 자체가 네.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 이게 특수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용접을 할지 그 네. 코딩도 필요하고 네. 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거죠. 네, 이거를 상용화하기까지는 네.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혹시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뭐요? 이제 이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뭐죠? 흰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Almost paradise.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LNG선하고 바람만 있으면 신규 수주 뚫을 수 있어. 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보안이 LNG선 관련 레벨업주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 공개해 주세요. 이 기업은 이제 LNG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3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체 이 수주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네. 50%가 넘어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LNG가 프로젝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업의 실적은 늘어난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지금 LNG 프로젝트가 3,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하면은 이제 500조 원을 어우.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발주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자는 누가 있고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 회사가 경쟁사가 있는데 네. 경쟁사보다 빠르게 수주를 받고 있어요. 아. 네. 빠르게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00% 이상 성장을 했다. 오호. 카타르 프로젝트, 네. 뭐 모잠비크 프로젝트, 네. 그다음에 유럽 쪽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네. 이게 뭐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LNG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네. LNG를 또 기화시키는 터미널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럽 쪽의 터미널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지금 30개가 넘어가요. 와우. 그럼 거기서 쓰이는 이 회사 제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부합하는 회사다. 네, 이게 제품을 말씀드리면 너무 쉬워가지고 아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끝입니까? 네. 오, 짧네요. 짧고 굵게 인트를 주셨습니다. 자, 제품을 얘기하면 너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힌트 하나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친근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뿜뿜
2번 연타.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 주도 궁금하시다면 만렙 박주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